안녕하세요. 미스터 고시원장입니다. 저는 2020년 현재 동대문구에서 5년째 고시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고시원 운영 전에 총무 경력까지 합하면 고시원업계에서 종사한 지 9년차 되는 고시원장입니다. 손님으로 8개월 동안 지낸 것까지 합하면 저희 인생기에 근 10년 동안 고시원부를 먹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손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총무 입장에서 무엇보다 고시원장 입장에서 고시원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이야기들을 풀어보려고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느낀 점 중에 하나가 많은 손님들이 고시원을 선택하거나 이용할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고시원 이용자들을 위해서 놓치기 쉬운 유용한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시원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을 이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제가 고시원장으로서, 총무로서, 또 손님으로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해프닝, 화나고 슬펐던 일, 또 즐겁고 유쾌했던 일들을 통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간적인 이야기를 소소하지만 생생하게 풀어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고시원장이 추천하는 고시원 고르는 팁입니다. 아무래도 손님 입장에서 놓치기 쉬운 과장되게 말해서 고시원장만 알고 있는 정보들이 있어요. 고시원장 입장에서 이를 상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하지만 우리 의식주 중에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에 가는 곳이잖아요. 많은 손님들이 쉽게 선택했다가 잘못된 선택으로 실망하시고 그래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 정보들만 알고 있어도 그런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겠지요. 라면이나 반찬 같은 것보다 더 큰 것을 보세요. 보통 고시원을 이용해 보고자 한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지요. 고시원의 위치가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고시원 내부 시설이라든지 가격은 나에게 적당한지, 또 그 밖에 고시원의 위생이나 청결 수준은 어떠한지 등을 보겠지요. 물론 이것들은 대부분의 손님들이 고려하는 조건들이고 실제로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요소들을 볼 때에도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고려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시원 위치를 선정하는 팁부터 알아볼게요. 물론 대부분의 손님들의 경우 직장이나 학교, 학원 등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고시원을 선정합니다. 하지만 거리가 전부일까요?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고시원은 의외로 많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전국의 고시원 숫자는 1만 3천 개, 그 중에 절반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요. 서울에 사는 분일 경우 주변을 잘 둘러보면 은근히 고시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보다 나은 고시원을 선택할 여지가 있겠지요? 고시원 위치를 선정할 때 놓치기 쉬운 첫 번째 요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어쩔 수 없이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제 막 시작하려는 본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우선 고시원에 거주하는 손님들의 대체적인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려해 보세요. 좋으나 싫으나 고시원의 공용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당장 내 옆방에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고요. 제한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구조다 보니 이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많은 손님들이 이 부분을 실제로 놓치고 있고요. 아무래도 나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도 교환이 가능하고 어쩌면 친구도 만날 수 있겠지요. 반면에 나이나 신분, 성별 등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아무래도 불필요한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한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현실적으로 안 좋은 경험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대체로 학교에 가까운 고시원일수록 학생 손님이 많고요. 지하철역에 가까운 고시원은 직장인 손님들이 많아요. 그리고 주택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대중교통 인프라와 20분 이상 걸어야 하는 고시원 중에는 장기간 투숙하며 정부 지원금을 받는 손님들이 계신 경우가 많아요. 가격 면에서 조금 더 유리하니까요. 또 학생들은 대체로 샤워 시설을 갖춘 샤워룸이나 샤워실과 화장실 모두 갖춘 원룸이요. 그리고 최근에 지어진 고시원들을 좀 더 선호하는 반면에 돈벌이가 중요한 직장인들이나 일용직 노동자들 경우에는 공용 샤워실과 공용 화장실을 사용하는 미니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격 면에서 유리하니까요. 물론 이는 대체적인 특성이에요. 만일 아직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지 않고 그래서 일단 상경해서 서울에 자리 잡아야 하는 분들이라면 지역별 특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지하철명이 성신여대역이라든지 아주대역 등과 같이 학교 이름이 붙은 곳엔 거의 예외 없이 대학생 손님 위주라고 보면 되겠죠. 노량진역에서는 공무원 공부를 위한 학생들이 많고요. 종로 인근이나 강남역 인근에는 외국어 공부나 특수 자격증을 따기 위한 학원생들이 많아요.
하지만 조용히 혼자 공부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소란스러운 대학가나 상권 위주의 번화가보다는 차라리 송파나 강동 지역, 그리고 이전에 고시촌의 분위기가 남아있는 신림역 인근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가 있어요. 만일 일용직을 구하는 입장이거나 한국에 와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온 외국인 손님이라면 영등포역, 안산역 인근과 같이 공단이 가까운 지역이 일하는 곳과 가까워서 좋겠지요. 물론 이러한 내용들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대략적인 것이에요. 아무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고시원 자체의 특성이니까요. 그래도 지역별, 위치별로 대략적인 고시원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자신에게 적합한 고시원을 찾을 가능성이 많겠지요.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고시원 위치를 결정했다면 이제 가격, 시설, 위생 기준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고시원을 몇 개 정도 추려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놓치기 쉬운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은 고시원 주변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건 매우 중요한데도 놓치는 손님들이 의외로 많아요. 일단 대로변이나 철로 바로 옆에 있는 위치에 있는 고시원은 저라면 가급적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소음 문제는 둘째치고 공기질이 안 좋기 때문이죠. 안 그래도 서울시 자체의 공기가 안 좋은데 도로변 옆에서 자동차에서 분사되는 매연을 바로 들이키며 살아야 하는 것은 고역일 거예요. 실내에 아무리 공기청정기가 구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특히 통풍의 이점을 얻기 위해서 창문이 있는 방을 선택하려는 손님에게 잘못하면 한여름에도 창문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살아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연구에 의하면 도로변에서 20에서 30m만 들어가도 타이어 분진과 자동차 매연이 상당 부분 감소한다고 해요. 그래서 가급적 골목 한두 개 이상 안으로 들어가는 고시원을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주변에 유흥시설이 있는지도 꼭 확인해 보세요. 술집이나 PC방, 노래방 그 밖에 유흥시설들이 고시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 혹은 바로 옆 건물에 있는 경우 야간 소음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요. 고시원 내부만 조용하면 뭐예요? 창밖에서 주정 부리는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맨날 들려온다면 짜증이 날 거예요. 특히 소음에 민감한 분일수록 중요한 선택 요소겠죠. 음식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시원 아래층에 음식점이 있는 경우 여름에 창문을 열어놓으면 고기 굽는 냄새, 음식 냄새 등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제가 손님이었을 때 건물에 교회가 있어서 주말 아침마다 부르는 찬송가 때문에 아침 수면을 방해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고시원 자체도 중요하지만 고시원과 인접한 주변 환경에 대한 탐색을 충분히 그리고 신중하게 고려한다면 보다 건강한 고시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고시원 위치를 선정하는 팁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고시원의 대체적인 분위기를 살펴보고 지역별 특성과 그리고 주변 환경을 고려하는 법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우리가 막상 고시원 있는 건물에 들어갈 때 시설과 관련된 중요하게 보아야 할 요소들을 설명해 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고시원 경력 10년차 미스터 고시원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즐거운 고시원 생활 되세요.